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젯밤에 긴급의총을 오늘 소집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전부 다 의원님들께서 오늘 예정된 일정이 있고 해서 부득이 이렇게 서울에 계신 의원님들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됩니다. 고용정보원에만 이렇게 지금 특혜 취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고용정보원에도 10여 명 가까이가 문준용 같이 특혜 취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준용 이 문유라는 세상에 응시 원서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는 서류 7가지 중에서 학력증명서도 제출하지 않고 또 자기소개서도 A4 용지 3매 이내에서 기록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줄짜리 형식적인 자기소개서를 썼고 학력증명서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전형에서 합격자 발표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한 20여 가지에 달합니다. 의혹이 공공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만은 어제 또 1대1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도 저희들이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모 언론사에 제보를 했습니다만은 보도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문준용 이 취업 특혜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상당히 미온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양파는 까면 깔수록 작아지지만 문재인 후보 아들 문준용 군 특혜 취업 의혹은 까면 깔수록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에 대해서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이걸 사태를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문재인 후보는 후보직 사퇴는 물론이고 취업 절벽에 서 있는 수십만의 취업 준비생들 앞에서 무릎 꿇고 석고 대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권과 반칙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입만 열면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식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가 봅니다. 문재인 후보 아들 특혜 채용 전체의 줄거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는 문재인 후보 아들 특혜 채용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정황이 들켰습니다. 고용정보원에 문재인 후보 아들이 특혜 채용되기 전부터 이미 한국고용정보원에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이 온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문재인의 실명까지도 알고 있었고 일부 직원들은 그냥 높은 집 자식이 온다더라라는 정도는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문재인 후보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14명의 계약직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부당 해고를 당한 14명의 직원들은 집단 행동을 하기에 나섰고 일이 커질 것을 두려워한 고용정보원 측은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해고된 직원들과 특혜 채용에 대해서 일체 발설하지 않겠다는 비밀 각서를 쓰고 다시 재계약이 됩니다. 14명 직원 중에서 고용정보원에 다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8명만 재계약을 했는데 8명 중 2명이 2년짜리 재계약직이고 6명은 1년짜리 계약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한국고용정보원 기조실장을 맡고 있는 최현용은 문재인 후보 아들이 특혜 채용됐을 때 인사 담당자인 행정지원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현용은 당시 권재철 원장의 행동대장이자 기조실장이었던 황기돈의 지시를 받아서 문재인 후보 아들 특혜 채용 비리가 차후라도 밝혀질 것을 염두에 두고 문준용 군의 채용과 관련된 문서를 모두 파기했습니다. 조직적으로 문서 파기를 하게 된 겁니다. 단독으로 분명히 파기하진 않았을 겁니다. 권재철 원장,
황기돈 기조실장, 최현영 행정지원팀장 이 3명은 한 통 속 인물입니다. 셋이 짜고 한 행동입니다. 이는 명백한 공영서류 파기와 업무 방해, 재물손괴 등의 중범죄에 해당되며 국민의당은 최현영을 고발했습니다. 셋째, 문재인 후보 아들은 2007년 1월 7일 한국고용정보원에 첫 출근을 하게 되는데 첫날부터 상급기관인 노동부 종합직업채용관 설립 추진단으로 파견근무를 갑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회사도 신입사원을 출근 첫날부터 상급기관으로 파견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특혜 채용에 더해서 이건 특혜 보직까지 준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률하고 똑같습니다. 특혜 입학에 바로 특혜 성적까지 준 것이기 때문에. 넷째,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이 파견 근무마저도 문재인 후보 아들은 가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고용정보원의 인사명령은 허위로 작성된 것입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 아들이 파견 갔다는 노동부 종합직업채용 설립 추진기획단 단장이었던 현재 권태성 경북지방노동위원장은 당시 고용정보원에서 파견 나온 전문연구원은 단 2명뿐이었다. 그리고 그 2명의 전문연구원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문시성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없었다. 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지금까지 제기된 문재인 후보 아들 문준용 군의 특혜 채용에 대한 의혹들을 정리해 보니까 20가지가 넘습니다. 하나하나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고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이나 권재철 원장이나 합리적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한국고용정보원 측이 해명할 일이라면서 이제 11일만 버티자는 식으로 의혹을 덮으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사활을 걸고 문재인 후보 아들 특혜 채용 비리를 밝혀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슬로건을 보니 든든한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아들 문준용에게만 든든한 백이었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학교 가지 않아도 명문대를 가는 정률 하나, 귀걸이 찬 이력서 사진을 뒤늦게 내고 하늘의 별 따기라는 공기업에 들어가도 그마저 출근을 하지 않는 문준용이나 도찐 배찐입니다. 결국 최순실이나 문재인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제2의 탄핵 대통령이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다시 한번 한노위 소집을 촉구합니다. 아니면 국민의당은 문재인 후보 아들 특혜 채용 비리를 밝혀내기 위한 전반적인 공기업 전체에 대한 국정조사에 특혜 취업에 대한 국정조사에 나설 것입니다. 눈길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발자국이 남는 법입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후보 아들 특혜 채용 비리의 발자국을 끝까지 따라가서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